안녕하세요. 시작해도 될까요? 지금 소리 잘 들리시죠? 일단은 이번 9월 모평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 자녀들의 그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쪼끔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상황이 어떻습니다." 정도로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쪼끔 부족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좀 기대보다 안 좋았는지 아니면은 좀 기대와 비슷하게 나왔는지 그런 부분을 적어 주시면은 제가 피드백해 드리기가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서 관련해서 궁금한 거든 아니면 시간표 관련해서 궁금한 거든 궁금한 거는 뭐든지 채팅창에다가 써 주시면은 제가 보고 바로바로 순서대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번 9월 모평 결과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문제도 다운로드해서 보고 전반적인 그 이제 매체들의 결과들을 봤는데요. 일단은 지금은 행복 회로를 너무 과하게 돌리는 거는 쪼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행복 회로를 돌린다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최저가 앞으로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성적이 지금보다 쪼끔 더 오를 수 있겠지.'라고 기대하는 부분을 쪼끔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킬러 문항 있다는 생각 드셨어요? 보니까 전반적으로 킬러 문항보다는요 신유형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간 약간 좀 학생들한테 충격을 줬던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런 신유형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신유형들도 빠졌고 그다음에 EBS 연계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어떻게 느끼셨어요? 시험 보고 온 학생들. EBS 연계율이 좀 높게 느껴지던가요? 아니면은 생소하던가요? 연빈이 어땠니? 쏘이는 누구고 YJ 누구예요? YJ 누굴까? 연계율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아, 사탐 유형이 달랐다? 아, 그런데 기존에 출제됐던 거하고 너무 많이 다르게 정도는 아니었지 않았나? 시연이 그럼 기출 문제는 싹 다 훑었나요? 문학은 연계가 많았고. 맞아요. 맞아요. 영빈이 잘했다잉. 일단 이번에 결과를 보면은 문제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요. 그 과학 지문 여러분 그 11번 8번에서 11번까지 그 과학 지문 어땠어요? 초정밀 저울 질량 측정하는 거 그 문제. 제가 아까 보니까 국어가 뭐라 해야 될까? 너무 어렵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킬러 문항이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게 시험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다만 평가원에서 신경 쓴 부분이 이전에는 추론을 할 때 학생들한테 막 머리를 많이 굴려서 추론을 시켜야 됐던 그런 문제들이었었는데, 상대적으로 이번에는 머리를 너무 많이 굴리지는 않고 꼼꼼하고 정확하게만 읽으면 끝까지 풀 수 있게 그렇게 문제를 출제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차차 말대로 지문 자체는 조금 어려웠는데 선지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러니까 선지는 꼼꼼하게만 읽으면 문제 해결하는 데 전혀 어려울 게 없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EBS 연계였기 때문에 이번에 점수가 안 나왔다면, 제가 아까 행복 회로를 굴리지 말라 말씀을 드린 게 이번에 구모평에서 점수가 안 나왔으면 수능에서도 점수가 지금하고 거의 유사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인제 입시를 하면서 겪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안타깝게도 9월 달 성적보다 올라가는 친구들보다는 9월 달 성적과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9월 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쪼끔만 염두에 두면서 약간은 보수적으로 원서접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EBS 연계율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남은 시간 동안 EBS, 그러니까 수능 특강도 물론 해야 되지만 수능 완성에 대한 준비 정도를 쪼끔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영어는 어떠셨어요? 영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까다롭게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었던 걸로 보이던데. 일단은 영어 같은 경우에도 선지를 좀 꼼꼼하고 정확하게 읽어야 됐던,
그러니까 지읒, 리을, 디귿은 뭐지? 내가 모르는 단어야. 어, 지읒, 리을, 레, 레전드, 레전드. 오케이. 내 아는 단어다. 그치. 그러니까 시간 끌기라고 하는 게 이번에 국어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러니까 배경 지식 없이 그리고 추론은 좀 최소화해 줘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풀었었기 때문에 약간은 정확하고 꼼꼼하게 읽는 속도가 빠른 친구들한테 승부수를 좀 던질 만한 그런 유형들이었었죠. 근데 이게요. 논술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논술 같은 경우에도 지문의 길이가 긴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읽고 분석하고 뭔가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수능도 그렇고 논술도 그렇고 학생들이 정확하게 읽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근데 태호 저만 어려웠던 것 같은 아니에요. 모두 다 일정 수준의 어려움을 느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미 마음이 좀 편해져 있던 상태였잖아요. 솔직히 정부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면 '설마 어렵게 낼까?' 생각들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 불과 이번 주말까지 다들 "왠지 괜찮을 것 같아요. 시험 그래도 잘 볼 것 같아요." 그러면서 희망회로 많이 불렸잖아요. 근데 그런 희망과 행복의 회로가 이제는 약간 차단될 필요가 있어 보이니 우리가 킬러 문항이 없어졌다고 해서 마냥 낙관적일 수만은 없음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 모평 성적이 내 기대보다 그렇게 썩 우수하지 않다 그러면 이번 수능에서는요. 지금보다 안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제발 염두에 둬 주세요. 그래야 특히 구모평 보고 나서 '내가 성적이 나올 거야.' 기대하고 원서 접수를 해 버리면은 결과적으로 시험 보러 갈 수 없는 학교들의 개수가 늘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갈 학교들의 개수를 최대화하는 거를 여러분의 좋은 전략으로 삼았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지금 여기에 수학을 버린 인문계들 많아요. 수학 버린 인문계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제 판단할 때가 됐습니다. 국어, 영어, 탐구 3개 가운데에서 만약에 3합 6등급이나 3합 7등급이나 혹은 3합 8 여기까지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요. 2합 4등급이나 2합 4등급이나 2합 5등급 혹은 2합 7등급 여학생들 우리한테 특권이라 그랬어요. 2합 4, 5, 7 요거 충족할 수 있도록 두 과목만 골라 가지고 두 과목에다가 초집중을 하는 것도 이제 우리의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내가 국어가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런데 국어, 영어, 탐구 세 과목 다 한다고 했다가는 오히려 이도저도 아니거든요. 일단 최저는 내가 뺄 수 있는 과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하고 탐구 가지고 나 최저 충족할 수 있다. 그러면은 영탐에다만 초집중을 하는 것도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리고 특히 수학에 그간 학원 빵빵하게 다니면서 특히 일주일에 막 3 일에서 5일 정도씩 수학 준비했던 사람들 현재 수학 성적이 4등급 이하라면은 마음 깔끔하게 비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 주세요. 그다음에 이왕이면은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서울에 내가 원하는 대학교 그러니까 우리 이름 들어본 학교들 있죠. 이름 들어본 학교들 거기 들어가려면 정시에서 컷이 얼마 정도 나와야 될까요? 선생님이 지난 주말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일단 1-2 등급대가 좀 섞여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3 등급 초반대이거나 아니면 2 등급 중반대, 후반대 요 정도 범위 안에 학교들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물론 과에 따라 달라요. 2합 5나 3합 8 물론 가능은 한데 그랬을 경우에는 정시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학교는 서울은 아니고요. 경기권의 외곽에 그 이름 들어본 학교들 있죠. 그냥 어딘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어. 그런 학교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4등급이 한두 개라도 섞여 있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 모든 수능 등급에다가 n분의 1 해 가지고 투자할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딱 투자해 가지고 성적을 최대한 끌어올려 주는 게 좋을 거라는 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건강 챙기세요. 실제로 9월 달 되면은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은 친구들이 생기고 11월 되면은 건강한 사람이 승리하는 상황 생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컨디션 관리 잘 해 주시고 자 그럼 인제 원서 접수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일단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나눠 드린 요 자료 안에 보시면 제일 먼저 선생님이 적어 놨던 거가 "수능 최저 충족 여부를 제일 중요하게 염두에 두십시오."였어요. 그러니까 최저 충족이 안 되면 솔직히 시험 보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시험 보러 갈 수 있는 횟수를 늘리는 게 우리 입장에선 정말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수능 최저 충족을 못 하더라도 일단 시험은 무조건 보러 가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 다음 시험, 다음 시험들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다음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합 7등급이 기준입니다. 남학생들은 2합 4등급이 기준이에요. 2합 7이나 2합 4가 현재 안 나온다? 그러면 최저 없는 대학교 반드시 끼셔야 됩니다. 자, 여학생들 2합 7 기준이 뭐예요? 덕성여대, 동덕여대, 그리고 서울여대가 하나 3등급이죠? 그 다음에 성신여대, 여기까지 여대들을 껴서 시험 볼 수 있기 때문에 2합 7 괜찮은데요. 남학생들은 2합 7이 없어요. 2합 6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이제 연대 미래캠 정도 있는데 솔직히 연대 미래캠은 선호도가 높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내가 깔끔하게 2합 4까지밖에 안 된다 하는 경우엔 마음 비우세요. 2합 4까지가 안 되면 그냥 최저 없는 데를 4-5장 정도까지도 끼워서 시험 보러 가야 할 횟수를 늘리는 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형 선호도, 두 번째로 이제 유형 선호도 꼭 봐주시는데 특히 제가 자료 안에다가 인문 1이나 인문 2 아니면 인문 계열이나 사회 계열 이렇게 접수해야 되는 데들 수리 논술의 여부 반드시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발 수리 논술 꼭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도표라든가 문제의 정형성 같은 것도 다시 한번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도표 나오는 거 선호도가 높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도표가 없는 학교들 위주로 골라가는데 도표 없는 학교는 상대적으로 수험생들의 경쟁률이 조금 더 높아요. 그다음에 수리 논술 없는 데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런 부분 고려하시고요. 그다음에 정형성이 큰 학교 어디라 그랬지? 혹시 여러분 기억합니까? 논술 유형의 정형성이 큰 학교들은요. 시험 준비하기가 한결 쉬워요. 대표적인 학교가 어디였어요? 원서 접수할 때 여러분 이거 적어도 학교들의 특징 정도는 알고 그다음에 본인들의 특성도 알고 그렇게 가야 되죠? 그렇죠. 외대. 외대 일단 시험 준비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다만 시험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합격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 선발 인원이 적어요. 게다가 수능 끝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시험 준비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수능 끝나고 일주일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투자할 수 있는 힘을 다 투자할 수 있어요. 외대는 그래서 실수하면 폭망입니다. 또요. 중앙대 그러합니다. 중앙대가 올해 영어 1등급하고 2등급을 둘 다 1등급으로 취급을 해 준다고 했죠. 그래서 최저가 사실상 조금 완화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 같은 경우에도 시험 준비하기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성대, 그다음에 경희대, 경희대는 인문계, 사회계 전반적으로 다 똑같아요. 둘 다 시험 준비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왜? 유형이 정형성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건국대 역시 유형 정형성 큽니다. 자, 그러면 유형 정형성이 없어가지고 우리 수험생들을 정말 뒤통수 빡빡 때리는 학교 어디라 그랬지? 기억나니? 여러분들 진짜 힘들게 풀었던 학교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동국대. 동국대가 수험생들 뒤통수 치는 걸로는 정말 이거 그다음에 서강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단국대도 그러하고요. 그러니까 유형의 정형성이 단국대 같은 경우는 1번만 있었잖아요. 2번하고 3번은 시험 준비할 때 정말 광범위하게 2번은 자료가 안 나오고 3번 자료가 나온다. 요 정도지 다른 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염두에 두면서 기본적으로 내가 문제 유형의 정형성이 있는 데를 선호하는지 정형성이 없는 약간은 창의적인 유형들이 나오는 걸 선호하는지 이건 다 선생님이 자료에 적어놨으니까 자료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시험 전, 시험 일정 여대요. 여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화여대 정형성이 크지 않습니다. 추론 능력 굉장히 중요하고요. 인문 1 같은 경우에는 영어 제시문 나오고 인문 2는 수리 논술 나오잖아요. 근데 이화여대 수리 논술은 결코 어렵지 않아요. 3등급, 4등급 정도에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이고 다만 계산식이 약간 복잡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 정도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1번하고 2번의 주제가 다릅니다. 1번 문제는 인문적인 주제, 2번 문제는 약간 사회과학적인 주제가 종종 나오고요. 그리고 인문 주제 같은 경우에는 문학 작품이나 고전 작품 선호도도 큰 편이에요. 근데 사회계열 주제 같은 경우에도요. 박지원의 그러니까 실학 관련한 거, 즉 그 저서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로 인문하고 사회 주제. 근데 이거는 여대의 유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덕성여대, 서울여대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문제는 약간 인문이고 두 번째 문제는 약간 사회계열입니다. 다만 서울여대 글자 수 없고 덕성여대 글자 수가 500자로 짧아요. 500, 500으로.
그다음에 동덕여대는 올해 논술 처음 생겼는데요. 처음에 약술형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200자에서 300자, 그다음에 가장 긴 분량이 최대 500자 정도까지. 그래서 총 쓰는 글자 수는 서울여대가 아마 가장 길 겁니다. 서울여대 글자 수 제한이 없어요. 그다음에 덕성여대가 가장 짧아요. 동일한 시간 동안에 덕성여대는 500자, 500자에서 총 1500자 씁니다. 동덕여대가 그 중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덕여대는 문제가 최대 5개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논제 안에 세부 논제로 2개에서 3개가 출제된다고 보셔야 돼요. 200자, 300자, 500자. 자, 여러분 이전에 우리 가톨릭대 문제 풀었던 거 기억합니까? 가톨릭대. 그 다음에 이전에 단국대학교 문제 풀면서 200자짜리 답안 써본 적 있어요. 자, 200자든 300자든 최대 500자든 이 학교들이 동덕여대하고 가톨릭대 이 2개에서 출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계속 채팅창에다 글 남기세요. 그 다음에 학종하고 논술하고 지원하실 때요. 우리가 학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네임밸류가 다 여러분의 등급에 따라서 결정이 돼버릴 거예요. 만약에요, 학종으로 약간 학교를 상향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학교 상향할 거면 논술로는 어차피 그 레벨밖에 안 될 겁니다. 비슷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신 3등급 때 후반에서 4등급 초반이면 올해 우리가 이야기 나오는 데가 명지대라든가 그다음에 여대들 동덕여대, 덕성여대, 성신여대 요 정도 수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건 학교마다 달라요. 그다음에 뭐 광운대 하위권 학과라든가 그다음에 단국대 하위권 학과 얘기 나오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3구 4초가 내신으로 학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데가 요 정도 급이라면요. 내신 4등급 때인데 수능 등급이 3개 합 6등급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사실 대다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논술로 쓸 수 있는 학교도 요 정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교과로 한두 장 정도 진짜 나는 무조건 붙을 때를 하나를 쓸 거야 라고 생각해서 교과로 하나를 아주 낮춰서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논술로는 학교를 상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생님하고 상담하러 나오실 때 교과하고요. 학종은 어디를 물망에 두고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서 들고 오셔야 돼요. 이게요, 제가 여러분하고 상담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디 학교까지 다 체크를 해드리기가 시간이 조금 촉박합니다. 이거는 담임 선생님하고 미리 얘기를 다 해보셨어야 되고 선생님이 지난주, 지지난주 얘기하면서 반드시 체크해보세요라고 했던 부분이니까 만약에 학종이나 교과에서 내가 도저히 마음에 드는 데가 없어서 원서 접수할 생각이 없다 하는 사람이면은 6논술입니다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6개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논술 원서 접수하면서 지금 이제 시간표 결정하는 것 좀 고민되실 거예요. 근데 학원 시간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지금 수능 전에 시험 보는 학교들 성신여대, 홍대, 그 다음에 가톨릭대, 연세대 이 4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전이기 때문에 시험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시험 보러 가야 됩니다. 즉 추석 때 준비하는 거랑요. 지금 이제 성신여대, 연대 이런 거 빼놓고요. 그러니까 추석 때 준비해야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가톨릭대라든가 홍대라든가 이런 데들은 추석 때부터 이어가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다음에 이전에도 선생님 수업 시간 말씀드렸지만 추석 때 4일간 몰아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프리파이널반에서 3회씩 시험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이 몰아가지고 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경희대, 동국대, 단국대, 숙명여대 등등등 이 학교들은요. 기본적으로 시험 전까지 꾸준히 준비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다음에 수능 후에 시험 보는 학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대, 외대 이런 데들은 중대, 외대, 덕성여대 등등등 그리고 인하대하고 아주대가 있죠. 이 학교들은 10월 달에 시간표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 시간표 나오면 시간표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능 직후 18일부터 19일까지는 하루에 시험을 최대 2개까지 보러 가는 거 가능하다 말씀드렸죠. 자, 최대 2개까지 가능하니까 일단은 오전에 시험 보는 거하고 오후에 시험 보는 거하고 나누기 해서 생각을 하되 중간에 텀이 적어도 2시간에서 3시간까지는 있어야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만약에 A 학교하고 B 학교 시험 보러 가는데 중간에 텀이 2시간이 안 된다. 시험 보러 못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이제 시간 돼가지고 못 가고 많은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최소 2시간 이상은 체크를 해두셔야 되고 동선 반드시 미리미리
내가 어디에서 뭘 타 가지고 어떻게 갈 건지 그날 검색하면 안 돼요. 미리 검색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능 다음 주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후에 준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요. 일단은 인하대하고 아주대는 지금 시험 준비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인하대, 아주대는요. 수능 끝나고 준비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팁을 좀 드리자면 지금 올해 인하대가 문제 유형을 바꿀 거라고 말을 했어요. 발표를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 학교에서 모의고사 문제를 밝히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하대는 좀 말씀을 드리는 게 2020학년도 이전의 기출문제 난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2021, 23 해가지고 코로나 시국 동안에 인하대가 문제 유형을 바꿨어요. 1번, 2번 문제를 연계성이 있게. 근데 원래는 1번, 2번 문제가 연계성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문제 풀 때 수업 시간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학교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약간 긴밀하지 않은데 연결고리가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나오는 학교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인하대는 이런 게 없다가 갑자기 긴밀성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만한 긴밀성도 두지 않고 문제를 풀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난도가 약간 낮아질 예정이거든요. 혹시 시각 자료에 대한 부담이 좀 컸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인하대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아주대 경쟁률은요, 60대 1 넘어가요. 인하대 경쟁률은 20대 1에서 30대 1 정도입니다. 수능 끝나고 일주일 동안 시험 준비해가지고 충분히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내신 유무와 상관없이 만약에 내가 수능 최저 등급으로 인하대 아주대를 못 간다. 그러면 수능 끝나고 하나 정도 써놓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천대가 수리논술 자신 없으면 쓰지 않는 게 좋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자, 가천대는요. 제가 합격한 학생들의 결과치를 보면은 수능이 3등급 수준이면은 합격권에 들어갑니다. 근데요. 4등급일 때는요. 합격권에 들어가는 애도 있고요. 아닌 애도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약술형은요. 수1하고 수2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적은 안 나와요. 수1, 수2 안에 들어있는 수준으로만 나오는데 딱 제가 그 논술해 보는 거 자료집에다가 넣어놨잖아요. 더 넣어놓은 거 보시면은 우리 수능 특강에 레벨 1, 2, 레벨 1, 2를 완벽하게 풀어내시면 6문제 다 맞습니다. 근데요. 레벨 1은 다 푸는데 만약에 수학의 레벨 2를 한 2문제, 3문제는 풀고 밑에 4번, 5번 정도를 못 푼다. 그러면 서너 문제 맞힐 가능성이 높아요. 자, 가천대는 10문제에서 12문제 사이 정도면 합격권에 듭니다. 근데 9문제짜리에서는 합격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국어 문제를 다 맞는다고 하더라도 수학을 다 틀리면은 합격권에 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어를 한 8문제 맞는다 생각을 하고 수학을 한 3문제 맞는다 생각을 하면은 지금부터 수능 특강에 레벨 1하고 레벨 2의 3번 문제 정도까지 푼다라고 생각하고 시험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시험이 해결되나요? 수료논술이 자신 없다고 해서 절대 쓰지 말라는 거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교재 출간해 놓은 거에도요. 수리논술 다 맞지 않아도 합격할 수 있을 만큼의 문제들 실어 놨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차라리 시험 준비를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작년 합격생들도 보면은 수학을 다 풀었다는 학생 별로 없어요. 간호대 합격한 친구도요. 5문제 풀고 나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4문제는 틀렸는데 아마 국어를 다 맞았거나 아니면은 4문제 다 못 푼 거에서 답이 어느 정도 그 답은 아니더라도 인제 그 답으로 풀어가는 과정에 어느 정도 부분 점수가 있었을 거예요. 아, 약술형에서는 부분 점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희대 체대는요. 경희대 인문계열하고 문제 유형 똑같아요. 시험 시간 똑같잖아요. 시험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제시문 하나 가지고 제시문 2개를 평가하는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제시문 4개를 2개 2개 분류한 다음에 A의 입장에서 B 입장 비판하는 문제예요. 경희대 체육계열은요. 일단은 어떤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냐면 경희대 준비를 꾸준히 했는데 수능 최저가 2개 합 5가 안 나와서 하나 3등급으로 대학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보통은 합격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경희대 체대 허수 경쟁률 많은 편이에요. 제가 보니깐요. 체육 계열에 그러니까 입시 체육 준비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어차피 그 실기 보는 날짜가 시험 날짜가 겹쳐요. 그래서 겹치는 날짜에 시험 딱 다 배치를 하고 나면은 한두 장 정도가 남거든요.
그러면 그 남는 장수를 경희대 최대 논술을 쓰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30명 수업 들으면 그 가운데에서 대여섯 명 정도는 허수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희대 체제 지금 준비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국어, 영어 중에 하나 3등급은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경희대 체대는 문제 유형의 정형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준비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다음에 건대하고 숙명여대 중에 경쟁률이 뭐가 더 낫냐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숙명여대는 일단 여학생들만의 경쟁이에요. 건국대는요, 여학생, 남학생 모두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건대가 나름 네임밸류가 굉장히 좋은 학교 중에 하나예요. 학교 네임밸류가, 학교 인지도가.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좋은 게 일단은 의대라든가 한의회라든가 그다음에 수의회 같은데 이런 데들이 하드캐리에서 끌고 가면요, 학교 네임밸류가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대하고 숙명여대 있으면 어디가 더 취업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차차야, 대답해 보세요. 건대하고 숙대 중에 어디가 더 취업하기 좋을까요? 당연히 건대 아닐까요? 그래서 경쟁률 자체로 본다 그러면 숙명여대 경쟁률이 훨씬 낮습니다. 일단 숙대가 수능 최저 충족하는 여학생들의 숫자도 훨씬 적어요. 그래서 건대하고 숙대하고 비교하면 최저 경쟁률 제일 낮은 데는 숙대일 거고요. 그다음에 건대 같은 경우에 인문 1하고 인문 2가 있잖아요. 인문 2는요, 수리논술이 나와요. 수리논술 나오는 데는 경쟁률은 굉장히 낮을 겁니다. 근데요, 실경쟁률은 그렇게 낮지 않아요. 왜냐면 최저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만한 중상위권 학생들이 수리논술도 커버가 돼서 건국대학교 상경대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대는 인문계열하고 상경계열하고 둘을 구분해서 보았을 때 건대 인문계열 쪽에 실경쟁률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내려갈 수 있지만 그래도 20, 30대 1은 기본이에요.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대 1 내외 수준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경희대 체대 지금 준비해도 되나요? 당연히 되고요. 경희대 체대 운동 안 봅니다. 경희대 체대 논술 전형에서는 안 봅니다. 경희대 체대는요, 그 인문계열에 저희 과 선발하는 거 두 개밖에 없어요. 체육학과하고 스포츠 쪽 있잖아요. 그 두 개는요, 체육 그 실기 없이 논술 전형만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여대 논술 문제 다 비슷한가요? 네. 일단은요, 서울여대 준비하시면 덕성여대 커버됩니다. 서울여대 준비하면 덕성여대 커버돼요. 왜 그러냐면 서울여대 글자 수 제한 없는데 90분 동안 4문제를 풀어요. 덕성여대 90분 동안 2문제를 풉니다. 근데 서울여대는 학생들한테 쓰라 그러면 500, 500, 500, 500 총 2,000자 정도를 써요. 덕성여대는요, 2문제 풀 때 500, 500 해가지고 총 1,000자 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덕성여대 준비하면은 서울여대 시험 보러 갔을 때 시간이 촉박할 거예요. 서울여대 시험 준비하면요, 덕성여대 시험 준비 안 하고 시험 보러 가더라도 시간 남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서울여대 준비하면 덕성여대 커버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성신여대는 다른 대학이랑 달라요. 성신여대는 논리구조 문제고요. 성신여대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A를 기반으로 B랑 C를 평가 판단하는 거. 그래서 숙명여대랑도 완전 다릅니다. 성신여대는 그냥 따로라고 생각하고 시험 준비하셔야 돼요. 오히려 성신여대하고 좀 비슷한 패턴은 과거의 인하대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경희대학교 인문계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능 전에 성신여대 쓴 학생은요, 수능 후에 경희대학교 인문계열 지원하면은 아마 시험 준비하기가 굉장히 용이할 거고요. 숙명여대는 오히려 서울여대랑 좀 유사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숙명여대보다 서울여대가 자료가 조금 더 복잡해요. 떼오 해결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고려대 세종 캠퍼스 말씀드릴게요. 일단 고대 세종은요, 고대 세종하고 연대 미래캠 같이 말씀드릴게요. 고대 세종하고 연대 미래는 선생님이 해마다 한 반에서 한 명이나 아니면은 하루,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반 중에 한두 명 정도 쓰거든요. 진짜 소수 인원만 써요. 그런데 쓰면 다 붙어 왔어요. 쓰면 일단, 그러니까 원서 접수를 하면은 다 붙었어요. 뭔 얘기일까요? 실제 경쟁률이 거의 바닥 수준이라는 겁니다. 고대 세종 같은 경우에도 한 3대1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대 세종은 그래서 일단은 최저 충족할 수 있으면 나는 마음에 든다 하면 가셔도 돼요. 선생님이 논술의 모든 것 자료집에다도 적어 놨는데요. 고대 세종에서 2년 공부하고요. 3학년 때 서울캠으로 학적을 아예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연대 미래캠도 역시 3학년 때 학적을 아예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학교 생활 할 사람들, 딴 생각 안 하고 진짜 공부만 열심히 할 사람들, 특히 남학생들은요, 군대 빨리 갔다 와서 1학년 다니고 군대 갔다 와서 2학년 복학한 다음에 공부하다가 3학년 때 서울캠으로 올라올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고대 세종캠 들어가시는 거 저는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원래 7월까지 사탐이 2, 3등급이었는데 이번에 국모에서 사탐이 3, 4로 떨어졌다. 당연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올해 재수생하고 반수생이 역대급이에요. 저 아까도요. 아까도 작년에 이미 가천대를 간 학생이 연락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가천대를 붙었다는 건 작년에 약술형 논술을 해서 준비를 했던 학생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일단은 원서 접수해놨고, 그러니까 수능 원서 접수해놨고, 그 다음에 수시 접수를 해서 시험을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두 과목만 딱 집중을 해서 하려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하나만 했는데 올해는 두 과목을 집중을 할 거예요. 라는 수험생이 생겼어요. 뭔 얘기냐면 이전에 한 번이라도 논술로 붙어본 학생들은요. 지금 심리적으로 형은 정부가 수능을 쉽게 내라고 했다며? 근데 내가 작년에는 세 과목 준비를 해가지고 성적이 안 나왔는데 올해 두 과목만 딱 준비를 해볼까? 영어하고 탐구. 어차피 영어는 절대평가잖아. 그러면 1등급 나올 수 있겠지? 탐구 하나만 하면은 내가 탐구를 1, 2년을 했는데 설마 이번에 탐구 1 안 나오겠어? 다 맞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시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탐구는 하나 틀리면 2등급 돼버리는 수가 생기죠. 두 개 틀리면 3등급 돼버리는 수가 생기죠. 그래서 시연이 탐구에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할 필요 있습니다. 원래 생각한 대로 밀고 나가는 거 한 장 정도 남기고요. 나머지는 약간은 보수적으로 3, 4등급이 내성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신숙명 말씀드렸고요. 이대는 최저 충족해도 경쟁률이 많이 높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화여대는요. 최상위권 여학생들의 말 그대로 진짜 보험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대는요. 최저 충족하면 경쟁률이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제가 논술을 보는 거 자료집에 적어놨는데 경쟁률 보시면 한 30대 1 나오거든요. 실경쟁률은 10대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대 1 미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최저 충족하면 그러니까 경쟁률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높진 않죠. 그리고 또 하나가요, 이대 합격하는 학생들은요, 보통의 경우에는 중대라든가, 이대 합격하면 중대라든가 성대나 서강대 혹은 연대, 중복 합격하는 케이스가 꽤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는 사실 합격하고 싶어서 합격한다기보다는 다른 데 합격할 거 뻔히 알고 있으니까 보험 삼아서 한번 써봐야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대는 어느 정도 논술에 자신감 있으면은 경쟁률 많이 높지 않으니까 지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경희대 체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 경쟁률 아마 올해도 전년도까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5, 60대 1 사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실제로 최저를 충족하는 친구들은 3분의 1 정도 이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 10대 1보다는 높을 거고요. 20대 1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보통 그래왔고 실제로 학생들이 시험 보러 가면은요. 그 빈자리에 숫자를 알려주거든요. 근데 한 반에 예를 들어 한 40명짜리 강의실이다. 그러면 절반 정도보다는 조금 더 옵니다. 근데 절반 정도보다 조금 더 올 때 학생들이 정말 최저를 충족해서 오는 게 아니라 안 될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번. 그래서 특히 수학 같은 경우, 아니 영어 같은 경우가 69점짜리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3등급이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그래서 하나 더 맞히면 되는데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냥 시험 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희대 체대는 10대 1에서 20대 1 사이 정도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B등급 정도의 점수를 주고 있으면요. 기본적으로 독해력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추론하는 문제에서 B등급이라면 추론 능력이 조금 떨어진 거고요. 비판 평가하는 문제에서 B등급이면 역시 비판 평가하는 근거 마련하는 게 부족한 겁니다. 자, 이때 어느 학생, 어느 학교 정도 쓸 수 있을까요? 자, 논술 문제 난도가 그다지 높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정형성이 있는 데들을 선호하기를 말씀드려요. 왜냐면요. B등급 학생들은요. 반복해서 똑같은 문제를 계속 연습을 하면 분명히 문제에 답변하는 수준은 올라갈 겁니다. 근데요. 창의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료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단기간에 연습해서 실력이 향상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 지금 마리로즈? 메리로즈? 자 로즈 학생. 로즈는 최저가 어느 정도인지 어차피 여기에는 실명 안 나가니까 최저가 2합 4, 5, 6 얘기해 주세요. 이합 5. 자 그러면 일단은 여대 하나 정도 보험으로 쓸 생각이죠. 자 여대 하나 보험 쓴다 그러면 저라면 성신, 서울, 덕성 가운데에서 이왕이면은 서울이나 덕성 쪽에다가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수능 전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마음을 비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내가 추석 때부터 시험 전까지 준비를 하겠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성신여대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준비를 얼마큼 할 건지에 대한 마음가짐이 중요한데요. 나는 수능 전에 수능에다가 조금 더 집중하고 싶다. 이러면은 수능 전을 비우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나는 수능 후로 마음을 좀 이렇게 많이 넘겨 가지고 준비를 하겠어. 그러면 아까 말했듯 여대 하나. 근데 그 여대 가운데에서는 정형성이 조금 더 큰 데가 상대적으로 서울여대 쪽일 거예요. 다만 평상시에 항상 시간 압박에 시달렸다 그러면 덕성이 더 낫습니다. 네. 그다음에 수능 후에 일단은 수능 직후에 우리가 학교 고민하는 데 있을 거예요. 숙명여대, 건국대, 경희대 요 3개 가지고 고민하시죠? 자, 이 3개 학교는요. 기본적으로 문제 유형이 다 어느 정도 패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준비하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문학 작품 선호도가 크면 건국대 추천드리고요. 문학 작품 선호도가 크지 않으면 경희대 추천드릴게요. 그다음 만약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2합 5를 2개 쓸 거다 그러면은 경숙, 건숙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수능 마지막 그러니까 그 수능 그 두 번째 주죠. 두 번째 주에 세종대 강추드려요. 자, 세종대가 올해 2합 5 되면서 아마 경쟁률은 조금 올라갈 겁니다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현재 B등급 정도 받고 있는 사람이면은 세종대는 시험 준비하면은 충분히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답안 다듬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A 마이너 정도 받았으면요. 기본 실력 되는 건데 이거는 덤벙거리는 학생이에요. 기본적으로 덤벙거리는 부분이 많지가 않으면 그러니까 빼먹는 부분이 없으면은 A 등급을 그냥 받았을 겁니다. 근데 A 마이너는요. 적어도 떨어지는 건 아닌데 빠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키워드가 빠질 수도 있고요. 자료 해석 같은 거 할 때 자료에서 중요한 항목은 전체적인 거 보고 나서 세부적인 거 봐야 되잖아요. 근데 세부적인 걸 안 봐서 감점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중하지 못해서이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에 퇴고하는 작업을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엘렌 같은 경우에도 현재 최저 가지고 고민하는 걸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학교 상관없이 A급 받으면요. 원하는 거 어디든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떼어 어디든 쓰셔도 돼요. 근데요. 보통 A 정도 받는 사람이면요. 논술 실력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가세요. 어디든. 최저 되는 거 어디든 가세요. 자, 3합 7이면요. 기본적으로 홍대부터 시작하는 게 필요하겠죠. 지금 현재 A 정도 받는 사람이면요. 홍대는 시험 준비 조금만 하면은 정말 진입 장벽 없이 답안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A 마이너 받는데 2합 5 정도 된다. 수능 후에 2합 5짜리 학교 2개에서 3개 끼세요. 그리고 최저가 2합 4까지 가능성이 있다 하면 외대 끼시는데 외대 끼면은 아마 답안 곧잘 쓸 겁니다. 근데 다만 수능 끝나고 나서 외대는요. 정말 완벽한 답안을 쓸 때까지 연습을 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눈을 조금 낮춘다 그러면은 여학생이면 여대 하나 그다음에 남학생이면 최저가 없는 데 하나 정도 근데 A 마이너 받는 사람이면은 최저 없는 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지금 경기대라든가 광운대라든가 풀어봐서 알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학교 어디든 쓰셔도 괜찮은 수준일 거예요. 자료 선호도가 크면은 단국대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최저 없는 학교들 중에 보험으로 추천하는 학교. 그럼 제가 최저 없는 학교들의 특성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일단 학생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최저 없는 학교는요. 단국대입니다. 아무래도 대치동 지역에서는 단국대 선호도가 학교가 가까워서일 수도 있고요.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인상 자체가 단대가 이미지가 좀 좋은가 봐요. 단대 선호도가 꽤 높은 편이고요. 근데 단대 같은 경우에는 완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미완성자가 속출합니다.
자, 단국대는요, 3문제 출제돼요. 120분이에요. 40분, 40분, 40분 잡고 문제 푸시면 되는데 1번, 2번, 3번이 주제가 다 다릅니다. 자, 1, 2, 3번 문제 출제하는 출제진이 다 달라요. 그래서 1번은 인문이고요. 2번하고 3번은 사회계열 주제가 나오는데 만약에 2번 문제에서 윤리 주제 나왔다? 3번은 사회과학 주제예요. 근데 반드시 3번 문제를 체크하셔야 되는 게 3번의 시각 자료가 조금 나오면 7, 8개고요. 평균적으로 9개 나오고 많이 나오면 12개까지 나왔었습니다. 3번의 시각 자료가 많다는 건 그만큼 시간 압박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속도가 빠른 사람들한테 단국대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대하고 광운대 문제 유형 비슷합니다. 700자 내외 정도로 답안 쓸 때 시간 압박이 크지는 않고 한 문제당 60분, 60분 잡고 700자짜리 2문제 풀면 되는데요. 경기대는 상대적으로 국어, 문학 문제에 강점 있는 사람한테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광운대는 사탐에 강점 있는 학생들한테 추천드려요. 특히 경기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문제 가운데에서도 문학 문제가 아무래도 좀 더 강점 있는 학생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게 지금 출제하는 출제진이 국어 국문학과 교수님이 들어가신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1번 문제에서 국어 문제가 약간 난도 있게 나온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 기억하죠? 풀벌레 나왔던 문제. 그래서 문제 난도가 살짝 배경 지식이 있으면 잘 풀 수 있고 배경 지식이 없으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국어 강점 있다. 경기대, 사탐 강점 있다. 광운대 추천드려요. 그다음에 단국대는요. 1번 문제는 하나의 키워드를 골라서 서술하시오라고 정형성이 있습니다. 근데요. 2번 문제하고 3번 문제는 문제 유형의 정형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은 정형성이 없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200, 200, 200 아니면 300, 300 600자짜리 답안이기 때문에 200, 200, 200 아니면 300, 300으로 논지 요상이 2가지거나 3가지로 끊어서 답안을 쓰거든요. 그래서 문제 유형을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답안의 구조를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종종 얘기했던 선생님 친척 동생 이야기, 물론 한참 전, 이제 거의 한 7, 8년 이상 전인 것 같은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요. 문제 유형은 정형성이 없으니까 참고로 단국대는 문제 유형 안 변한 지 20년 됐습니다. 네, 문제 유형이 안 변했으니까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다 싶은데 유형은 예상할 수 없지만 답안을 쓰는 구조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문제 말고 답안 쓰는 구조만 배우면 단국대는 시험 보는데 그다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시간 압박이 크다는 거는 고려하고 가셔야 돼요. 이게 수능 끝나고 나서 단대가 바로 다다음 날 시험이라서 한 번 수업 듣고 애들이 시험 보러 가거든요. 제가 단국대는 파이널반 운영하면은 적게 모이면 한 40-50명대였고 많게 모이면 70명대 이상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70명대였을 때 답안 미완성자가 한 30명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3번 문제 완성을 못한 사람이. 즉 절반 정도 학생들만이 답안을 완성한다는 거를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주대, 인하대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수능 끝나고 나서 2주 후에 시험 보는 데가 아주대하고 인하대인데요. 일단 아주대는 4문제입니다. 시간 압박이 있어요. 그다음에 인하대는요. 시간 압박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런데 문제용이 오래 바뀔 거라서 난도가 조금 내려갈 거긴 하지만 시각 자료가 까다로웠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대는 단문이에요. 3, 400, 3, 400, 3, 400, 3, 400. 근데 인하대는요. 7, 800, 그 다음에 900에서 1000 이렇게 장문입니다. 그래서 아주대하고 인하대는 단문에 강한 사람은 아주대고요. 장문에 강한 사람은 인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아주대는 정치 선택한 사람한테 굉장히 유리한 면도 있어요. 그리고 인하대는 독해력이 좋은 학생들한테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인하대는요. 요약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약에 강점 있는 학생들 추천을 좀 드리고요. 쓰는 속도가 항상 느린데요. 시간 압박이 덜 되는 사람, 덜 되는 학교. 그러면 지금 땡땡 학생, 여학생, 남학생이에요? 여학생이에요, 남학생이에요? 자, 일단 쓰는 속도가 느린 여학생들한테는요. 덕성여대 추천드려요. 덕성여대가 한 문제 푸는데 500자짜리 40분에서 45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덕성여대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톨릭대가 시간 압박이 살짝 있기는 한데 답안 쓰는 분량이 굉장히 짧아서요. 수능 전에 지원했을 때 가톨릭대 추석 때부터 연습하면요. 답안 쓰는 거에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경희대, 광운대, 인하대, 아주대 또 학교 어디 있지? 시간 압박이 크지 않은 학교로는요. 경기대, 광운대는 보통 시간 압박이 크다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거 고려하시면 되겠고 동국대는 시간 압박이 큰 편이에요. 왜냐하면 세 문제 주제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1번 문제 풀고 나서 2번 문제 풀 때 시간이 덜 걸려요. 제시문이 공유되니까. 근데 1번하고 2번이 주제가 다른 경우에는 당연히 시간 압박이 조금은 큰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종대 시간 압박 크지 않습니다. 세종대는요. 120분 시험인데 한 80분, 90분 지나고 나면 완성자가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땡땡 학생, 동그라미 학생 혹시 최저가 이하보가 된다 그러면은 세종대 강추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 2합 4대면은 숭실대는 N수생 방지용으로 추천드린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숭실대도 시간 압박이 크지 않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외대도요. 시간 압박은 크지 않아요. 시험 시간이 90분인데 문제 3개가 답안이 짧은 분량으로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 압박 크지 않은 학교에 속할 거고요. 그다음에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시간 압박을 그렇게 크게 많이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저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한양대 논술 고려 중인데요. 일단 보통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 한양대는 경쟁률이 극악무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좀 도전할 수 있겠니? 말씀하시거든요. 저도 한양대는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한양대는 항상 쓰면은 1년에 각 반에서 한두 명씩은 꼬박꼬박 써요. 근데 해마다 한 명에서 한 서너 명까지 합격자가 꼭 나옵니다. 저희 반에서요. 그래서 실질적인 합격률은 한 3% 정도? 3% 정도 되는데 만약에 우리 지금 한양대 답안 써봤잖아요. 유진이 한양대 답안 쓴 거 기억해요? 예전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지도 주제의 문제 기억합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나왔던 지도하고요. 그 다음에 급품 만들었던 문제, 그 다음에 이번에 여러분이 풀었던 문제까지 해서 그러니까 문학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이 약간 출제 유형의 정형성은 정말 1도 없어요. 어떻게 나올지 진짜 우리가 예상 전혀 불가합니다. 그런데 1200자를 한 80분에서 85분 정도에 완성하는데 전혀 문제 없다 하면은요. 한양대 한 장 정도는 꿈의 대학으로 지원하시는 거 저는 괜찮다 생각해요. 한양대가요. 최저가 없고 경쟁률이 높다 그래서 내 자리가 없는 거 결코 아니에요. 내가 논술 실력이 좋고 시험 준비만 잘한다 하면은 충분히 합격선에 들어갑니다. 작년에 저희 반 학생 중에 이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는 연극영화과 쓴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는 원래 연극영화과를 지원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원래는 미디어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미디어보다 경쟁률 조금 생각해서 이제 연극 영화를 썼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나중에 카메라 잡는 거나 아니면 PD 같은 걸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파이널 기간 동안 총 7주 준비를 했고요. 7주 동안 우리가 같이 푼 문제의 숫자가 14, 16, 총 16세트의 문제였습니다. 자, 16세트면요. 8년치 기출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만큼 연습하고 가면은 합격하는데 그다지 큰 어려움 없습니다. 참고로 그 친구는 한 번도 미완성했던 적은 없어요. 유진이 그럼 판단 근거 되겠죠? 그 다음에 차차야 최저 없는 학교 쓰면 경쟁력이 떨어질까요? 아니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능 최저 충족을 할 수 있으면 실제 경쟁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최저 없는 학교는 실 경쟁률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시험 준비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최저 없는 학교들은요. 실 경쟁률 안에 그 안에 허수 경쟁률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친구들 쳐낸다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요. 어떤 경우까지 있냐면 노수 준비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수시 6장을 그냥 날리기는 너무 아까워서 그냥 아무 데나 썼어요 하는 경우들 꽤 많거든요. 그래서 최저 없는 학교는 일단 경쟁률 범위 안에 수능 준비만 하는 노수 준비 안 했던 친구들이 들어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경쟁력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도 2달 있거든요. 그 시간 동안 준비하면 충분히 돼요. 그 다음에 학과 선택은요. 자, 제가 요 자료집 안에다가 이거 정리하면서 진짜 해마다 30 드신 분은 왜 오셨을까요? 자, 일단 해마다 이거 정리하면서요. 정말 학과 여러분한테
딱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있잖아요. 여러분이 살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 세상에 단 한 가지도 없을 수 있습니다. 연애 되나 해봐라. 내 마음대로 되나? 그다음에 뭐 대학 합격하는 거 그래 네 마음대로 되나 한번 해봐라.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혼 네 마음대로 되나? 어찌 한번 해봐라. 출산 내 마음대로 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태어나면서부터 내 마음대로 태어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자, 여러분이 살면서 유일하게 내가 원하는 학과 내 마음대로 쓰는 거 논술 전형에서 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학종, 교과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나도 못 써봤을 거예요. 못 쓸 거예요. 이미 다 등급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나중에 정시로 대학 가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요. 내가 원하는데 과를 내 맘대로 쓴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냥 그 진학사 UA 이런 거 다 상담하고 나면요. 어디 쓸 수 있어요. 딱딱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학과 못 써요. 엘레님, 웬만하면요. 학과 원하는 거 쓰세요. 다만 미디어로 6장 까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심리학과 6장 까는 것도 추천드리지 않아요. 간호학과만 6장 까는 거 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물론 간호학과 6장 안 나오고요. 한 4장 정도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말하는 인기학과라고 하는 데들 최근 들어서는 심리 아니면 미디어 쪽이에요. 심리 미디어는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6장을 다 쓰는 건 조금 피하시되 2-3장 정도는 내가 원하는 과를 반드시 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학교 선택도 힘든데 학과라도 내 마음대로 써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에 호호님, 동덕여대 파이널 10월 달에 생길 겁니다. 10월에 발표하는 시간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저 충족하면은 수능 등급이 낮아도 서강대 쓸만하나요? 자, 이거는요. 수능 등급 충족을 할 수 있어야 서강대를 쓰는 거예요. 서강대는요. 실경쟁률이 그렇게 낮지만은 않은 편입니다. 왜냐면 서강대 쓰는 애들 대다수가 어디 끼고 갈까요? 연대 쓰고 갑니다. 성균관대 쓰고 갑니다. 연, 성, 그리고 이 여기 쓰는 애들이 서강대를 끼고 가기 때문에 최저 충족 반드시 하셔야 돼요. 최저 충족이 3합 7이 안 될 것 같으면 서강대 쓰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수학이 자신 없어서 수학 문제가 쉬운 약술형으로 가고 싶은데요. 자, 일단 수학이 쉬운 약술형은요. 수원대하고 서경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천대가 수학 난도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서경대하고 그 밑에가 이제 수원대거든요. 솔직히 수원대는요. 가천대 4문제 맞추는 애가 수원대는 다 맞히더라고요. 가천대 한두 문제 맞히는 친구가 아까 가천대 1번, 2번 정도 푸는 친구가 수험대는 한 서너 문제 이상 풀어요. 소연아, 그러니까 만약에 가천대 문제를 풀어보고 거기에서 충분히 다 맞힐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서경이나 수원으로 밑밥을 까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선생님이 약술형 문제 여러분한테 편집해서 드릴 거예요. 그거는 각자 풀어보라고 드릴 거긴 하지만 답이랑 다 드릴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 쓸지 말지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메리로즈님, 학과 선택 시에 논술 점수하고 실경쟁률 내신 등급 어떤 식으로 검증하냐고요? 제가 자료에다 적어놓은 거 보시면 돼요. 일단은 실경쟁률은요,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근데요, 논술 점수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합격 커트라인은 만약에 89점에서 91점이면은 학과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내신 등급은요, 의미 없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미 제가 가톨릭 때는 내신 8등급 합격자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톨릭 때 8등급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점수예요. 근데 내신 등급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홍익 때 이미 6등급 합격자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고요. 거의 대다수가 6, 7등급 안에 있으면은 합격하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성신여대 파이널은요. 일단은 성신여대는 추석 전에 저희가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에 붙여놓은 거 확인하시면 되겠는데 성신여대는 9월 18일부터 22일 사이에 저녁 시간에 있어요. 학교 끝나고 오시면 돼요. 시험 전에 5일간 수업 준비하고 그러고 시험 보러 가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시간 독해력 창의성 조금이라도 늘리는 방법이요. 그쵸? 첨삭받으면서 내내 스트레스 받죠? 야, 첨삭하는 나는 얼마나 힘들겠니? 진짜 같은 얘기 맨날 해야 되는데 자, 남은 시간 동안 하나라도 제대로 쓰고 읽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보려고 하면요. 이도저도 아니에요. 자, 인제는 시험 이후에, 그러니까 그 원서 접수 이후에 우리가 시험 보는 학교들 있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벽돌 깨기 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벽돌 깨기라는 게 다 준비를 잘하려고 하면은 이도저도 안 되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그래서 만약에 시연아, 내가 만약에 성신여대 썼다. 그러면 성신여대 문제들을 풀면서 과거 기출 문제들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체화시키면 독해력도 향상되고요. 창의성 향상됩니다. 그리고 수능 후에 있는 학교들은요. 이거는 여러분이 원서 결정하면서 선생님이 얘기해 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경희대학교하고 성균관대를 같이 지원을 했다. 그러면 성균관대 최저 충족이 충분하다 그러면 성대 중심으로 논술 준비하면 됩니다. 경희대학교는요. 성균관대 준비하면 커버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단국대하고 서울여대 두 개를 썼다? 근데 두 개를 다 준비하자니 좀 버거워. 그러면 단국대 서울여대 중에 어디 시험 준비하면 조금 더 편할까요?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이 99.9%라고 판단을 하면요. 서울여대 준비하세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솔직히 최저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은 단국대 시험 준비하세요. 그러면 단국대 시험 준비하는 걸로 서울여대하고 단대하고 커버할 수 있습니다. 뭔 얘기냐? 서울여대하고 단국대는요. 시험 유형은 좀 다르지만 독해 문제하고 요약하고 비교 설명하는 문제 나오고 도표 분석 문제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두 개 학교를 같이 준비를 하면은 시험 대비하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이 부분을 고려하신다면은 서울여대 수업을 하나만 듣고 서울여대 단국대 커버할 수 있고 단국대 하나만 듣고 단국대하고 서울여대 커버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6논술에서 한두 개만 붙어도 논술 성공이라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6개 다 붙는 친구들도 종종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반에는 서너 개 합격한 친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너 개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은 한 두 개는 초합으로 붙고요. 나머지 두 개는 추합으로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력이 되는 친구들은 합격하고 또 합격하고 또 합격하고 이게 약간 그 굴비역듯이 계속 묶여요. 근데 최저 충족을 못한 친구들, 특히 최저 없는 것만 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붙어도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6장 원서 접수를 하면 6장에다가 다 초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붙을 만한 데에다가 초집중을 하는 거. 그러니까는 6장 원서 접수하면 2개에서 최대 4개 학교에다 집중해서 시험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능을 최저보다 잘 보면 논술 점수에 영향 전혀 없습니다. 1도 없어요. 만약에 내가 올 1 나왔다? 올 2 나오는 애보다 점수가 높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대학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평가원에서 성적이 넘어오면 대학에서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3합 6, 3합 7 최저 충족한 애들만 쏙쏙 골라내는 거기 때문에 논술 점수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최저는 말 그대로 그냥 자격 조건이에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좋습니다. 그러면 딱 2분 정도만 여러분에게 Q&A 마지막으로 받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시면 빠르게 채팅 남겨주세요. 네, 경희대 체육계열 논술 있습니다. 경희대 체육계열은요, 논술 100% 전형이에요. 수능 최저 국어나 영어 중에 하나만 3등급이면 되고요. 하나만 3등급 나오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논술 준비가 충분히 되었을 때. 자, 같은 학교, 다른 학과, 다른 시간대 2개 접수 못합니다. 자, 뭐냐면요. 제가 요 자료집에 학교 실어 놓을 때요. 연세대하고 연세대 미래 캠퍼스 따로 구분해 놨어요. 여기는 각각 캠퍼스가 달라요. 그런데 예를 들어 경희대학교 인문계열, 사회계열, 서울캠, 국제캠, 그다음에 한국외대, 서울캠, 글로벌캠 같은 학교입니다. 자, 또로옹님 어디 학교 궁금하신 거예요? 홍대요? 안 돼요. 홍대는 하나의 대학입니다. 시간이 달라도요. 하나의 대학이에요. 원서 딱 한 장밖에 못 써요. 자, 그리고 차차야,
내가 너의 글쓰기 실력을 알고 있고 너의 수능 실력도 알고 있지. 나는 너에게 수리 논술을 추천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한양대 논술도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교재 가져간 거 답안 썼니? 선생님이 이번 주 학생들 첨삭 다 끝내놨거든요. 월 화요일에 진짜 초속도 빼가지고 끝내놨거든요. 근데 잘 쓰는 학생들이 정말 극소수가 있었습니다. 한 100명 가운데에서 한 7, 8명 정도. 그거 한양대 문제 그 폭력 문제 풀었지? 폭력 문제 갖고 오세요. 그거 가지고 선생님이 해볼 만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명 중에 1명 이하 정도만 답안이 괜찮았고요. 나머지는 영 엉망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쏘이님 상담 가면 당연히 학교 추천해드리죠. 그럼 제가 뭘 하겠습니까? 학교 이야기할 거고요. 학과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게 그러니까 학과는 제가 결정해드릴 수 없어요. 선생님 얘기했지만 나 베스킨라빈스 가면 아직도 31개에서 무슨 맘 먹을까 겁나 고민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가 가고 싶은 학과는 웬만하면 여러분 스스로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아니면 여러분 인생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없습니다. 자, 기본반으로 다니는데 논술 합격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기본반에서 이번 주말까지 딱 준비하고 나면 여러분의 기본 실력은 다 완성이 된 거고요. 추석 때부터 학교 선택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매번 비만 맞으면 기본기만 지금 갖추어 놓은 거예요. 자,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알스? 알콜 쓰레기니 혹시? 알스? 자, 알스야. 매번 B를 맞으면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내가 어떤 학교를 지원했을 때 그 학교 유형에 집중해서 실력을 갖추는 겁니다. 학교 고르고 나면은 공부하기 훨씬 쉬워질 거예요. 지금은 어디 실력이 괜찮은지를 보기 위해서 유형을 좀 넓게 봤던 거니까요. 자, 엘렌님 15분 안에 상담 다 가능합니다. 물론 준비해 오셔야 돼요. 제가 우리 논술의 모든 것 자료집 맨 뒤에 요거 상담 카드 작성해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다가 충분히 작성해가지고 오시면 15분 안에 상담 다 끝낼 수 있습니다. 논술 관련해서만요. 그다음에 수연 A- 받으면 성신여대 합격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요. 대신에 수연 같은 경우에는 논리구조 문제 그러니까 A를 바탕으로 B랑 C랑 평가 판단하는 문제에 충분히 많이 연습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더 질문 있으실까요? 자, 일단 우리 목요일, 금요일에 있는 상담은요. 본관 4층이나 3층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본관으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시연, 수리논술 있는 학교. 자, 선생님이 논술의 모든 것 자료집에 보시면 수리논술 있는 학교를 어디다 적어놨냐면요. 4쪽에다 적어놨습니다. 불러드릴게요. 건국대학교 인문2,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숭실대학교 경상계열, 연세대학교 전계열, 이화여대 인문2, 중앙대 경영경제계열, 항공대 경영계열. 그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연세대학교 미래캠이나 고려대 세종캠도 일단 재수방지용으로는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물론 작년에 연대 미래캠, 그다음에 고대 세종캠 간 친구들이요. 지금 다 다시 돌아와서 약간 좀 안타깝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나는 대학에 한번 합격을 해봤다 하는 사람하고요. 아예 합격도 못하고 그냥 생으로 재수다 하는 거하군요. 사람의 마음가짐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하나라도 합격을 해놓고 보겠어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저는 완전히 이름 모를 대학들 아니면 무슨 신학대학교 진짜 많이 가거든요. 거기 가느니 고대 세종하고 연대 미래캠 합격을 해놓고 그 다음을 두고 보는 게 어떻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여학생들 여대 보험으로 끼는 거 진짜 잊지 말고 꼭 현실적으로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내일하고 모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물론 여러분들한테는 15분의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요. 여러분한테 15분이지만 저한테는 아침 점심시간부터 저녁시간까지 밥 먹는 시간 없이 상담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고 준비해서 내일과 모레 여러분들 만나 뵙고 주말에 수업 시간에 2차 상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 1차 상담한 다음에 주말에 2차 상담하고 월요일부터 원서 접수하면 되니까 차분하게 마음 먹고 내가 어디 학교까지 수능 최저 충족할 수 있을지 한번 좀 현실적으로 그리고 한편으로는 본인 스스로를 굉장히 낙관적이지 않게 판단을 하는 그러니까 그냥 비현실적 낙관성 말고요. 이왕이면은 현실성 있게 생각을 해서 합격을 위해서 준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연이 고마워요. 그럼 질문 없으신 분들은 이제 이 방 나가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체크할게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나가기 전에 질문 마저 남기세요. 그럼 바로바로 체크해서 답변 드릴게요. 수고 많으셨고요.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올해 합격하도록 해요.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봐요. 안 피곤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유진아. 상담 카드 작성만 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생기거나, 그러니까 상담 카드 작성하다가 궁금한 거 생기거나 고민사항 생기면 그것도 적어가지고 오세요. 왜냐면 그러니까 물어봐야지 생각했다가 까먹을 수 있잖아요. 까먹지 않으려면은 써가지고 오세요. 네. 한영아, 저한테 한양대 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쓰지 마! 라고 할까? 아니면은 쓰자! 라고 할까? 자, 이거는 한영이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6장 원서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하고 나면 한양대를 쓸까 말까가 결정이 됩니다. 한영이 논술 실력은 괜찮거든요. 그지? 내일 확인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양대는 내일 답안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쓸까 말까 고민할 때 나머지 5장의 배치가 중요합니다. 5장에 만약에 극상향이 없으면 한양대 한 장 정도 쓰는 거는 충분히 괜찮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한영이가 한두 장이라도 상향을 해놓은 게 있다. 그러면은 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한양대 쓰는 거가 조금 이제 좀 꺼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5장 배치하고 고민을 해서 조율을 하도록 할게요. 한영이 답변 됐나요?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이번에 폭력 문제 풀면서 어땠는지 그것도 궁금해. 구조적 폭력 문제 풀 때 어땠니? 그다음에 떼어님 내일 상담할 때 결과 확인해 드릴게요. 거봐. 배웠던 거 나오면은 한결 편한 마음 있지. 근데 만약에 안 배운 거 나왔다. 그러면은 1200자가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 근데 한영이가 그간 답안을 꾸준히 써오면서 준비를 했고, 물론 중간에 공백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꽤 괜찮게 준비해왔기 때문에 나는 한양대를 염두에 두지 않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영이가 자신감 가지고, 그리고 한양대 시험 보는 날 어차피 학교가 여러 개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선호하는 학교가 없다 그러면 한양대 쓰는 거 추천해요. 괜찮아요.
네. 어쨌든 5 장하고 어떻게 배치할지 보고 같이 얘기를 해 보게 학생 상담 카드 작성해서 들고 오세요. 그럼 그때 같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질문이 있어서 안 나가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키보드 타이핑을 하시느라 안 나가시는 걸까요? 접속만 해 놓고 잊으신 걸까요?